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멘토링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보 가치가 있어요. 정보 가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였죠, 여러분. 그래서 100% 확실한 개발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100% 확실한 상태에서는 확실히 들어선다, 개발이 된다 그랬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5억 원이래요. 그런데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가 있죠. 얘는 50%, 60%, 70%, 80%, 90%도 다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확실한 겁니다. 그때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구해봤더니 얘가 4억 원이래요. 그러면 100% 확실한 개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 부동산을 보고 5억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개발 정보가 없는 사람은 4억 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4억에 사니까 1억만큼의 초과 이윤을 누리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보 가치예요. 그래서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줄임말이 정보 가치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환불원정대, 확불원정대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5억에서 4억을 빼면 1억 원이 바로 지금 현재 정보 가치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보 가치는 차액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확실한 정보가 있고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면 이 둘은 완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정보 가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 가치는 왜 존재한다? 정보의 차이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해서 불확실. 그래서 확실한 정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면 불완전한 경쟁이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확불원정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원정대 있었죠. 이효리씨 나오고 이런 내용. 그래서 확불원정대라고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번엔 할당 효율적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할당 효율적은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돈 자원이 있는데 A, B, C 3개의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수익률이 모두 10%, 10%, 10% 똑같답니다. 그럼 돈 자원이 어떤 한 부분에 몰릴 이유가 있을까요? 몰리지 않겠죠. 다른 투자를 넘어서는 초과이윤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돈 자원의 배분,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지금 골고루 나눠지고 있나요? 그럼 나눠진다가 할당인 거죠, 여러분. 골고루 나눠주는 게 할당, 배분이 효율적인 거죠. 이게 할당 효율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면 골고루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엔 할당 비효율적의 개념을 볼게요. 이번에는 돈, 자원이 있는데 A, B, C 3개 투자안이 아까처럼 주어졌어요. 그때 B 투자안의 수익률이 12%인 게 보이세요? 그럼 B 투자안에서는 다른 투자안을 초과하는 이윤이 2%만큼 존재하는 거죠.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있어요. 그럼 돈 자원이 A, B, C에 골고루 나눠질까요? B에 몰릴까요? B에 몰리겠죠. 되셨어요? 그럼 지금 할당 배분이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배분 자체가 비효율적이잖아요. 몰렸으니까. 이게 할당 비효율적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비할당 효율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왜 몰렸죠?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몰린 거예요. 그럼 이번엔 최종 정리예요. 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 할당 효율적의 개념을 들어가 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그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난 시장은 정보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가치가 빵이에요. 정보의 차이가 없으니까. 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정보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도 당연히 빵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도 당연히 빵이죠. 그럼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몰려요? 몰리잖아요?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겠죠. 할당이 효율적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면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예요? 그때 정보 가치를 따져봤더니 얘가 1억 원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 정보 비용은 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정보 비용이 1억 원이라면 이 정보, 확실한 정보를 가지면 남보다 초과이윤을 1억 누리는데 이 정보를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면
1억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는 빵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몰려요, 몰리잖아요? 이 정보에 돈이 몰리지 않을 거예요. 이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않아요. 할당이 효율적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번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마찬가지. 그럼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죠. 정보의 차이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정보 가치가 있겠죠. 이때 똑같이 1억이에요. 그때 정보 비용을 5천만 원만 지불하고 입수할 수 있다면 정보 비용 5천만 원을 지불한 이후에도 최종적인 초과에는 5천만 원이 존재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정보에 돈이 몰리죠. 그런가요? 투기가 발생하겠죠. 할당이 비효율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보 가치가 빵인 시장은 최종적인 초과인이 당연히 빵이겠죠. 그러니까 할당이 반드시 효율적이에요. 되셨어요? 5조. 2번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래서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 정보 가치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같게 만들면 얘를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맞죠? 되셨어요? 이번엔 3번. 불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와 뭐만 같으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만 같아지면 최종적인 초과인이 얼마가 됨에 따라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잖아요.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로 기억했었냐면 불안당으로 기억했었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